만약에 시외로 갈 경우에는 이제 근교, 예를 들어서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는 해피콜이 돼요. 근데 멀리 갈 경우에는 KTX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버스는 없죠. 네, 고속버스가 도입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된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해요. 양소라.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왜냐면 전 이제 경기도 쪽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 늘 장애인 택시가 자주 와요. 콜택시가 와요. 네. 그래서 그냥 얼마든지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되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게. VCR 영상 충북 지체장애인협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소라. 자막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분은 소라 사무실로 들어간다. 소라가 만난 분은 충북 지체장애인협회 변창수 회장. 장애인분들이 이제 실제 이동하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그 저상버스에 휠체어 장애인이 타는 모습을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상버스는 버스 정류장에서 뭐 어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정류장까지가 다 하지만 해피콜이나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바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충장애인들한테는 그게 더 편리한 부분이고 저상버스 같은 게 불편한 점은 눈이나 비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또 이용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에 따른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저상버스를 이제 청주시에서 아마 버스 구입하는데 청주시에서 예산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그 해피콜이나 콜택시 증차하는데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이거 양소라. 말고도 왜 시각장애인들을 네. 위한 그런 왜 신호 음향 신호기가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이렇게 길 건널 때 초록불이 네. 켜졌습니다. 건너도 됩니다. 이게 아직도 설치 안 된 것도 되게 많아요. 아유, 그럼요. 많아요. 네. 큰 교차로인데도 없어요. 개이수. 이게 통계가 있는데요. 교차로 신호등 음향 신호기 현황이 있어요. 이 충북 지역의 교차로가 2,400여 곳이 되는데 이 신호기가 말씀하신 신호기가 설치가 돼 있는 곳이 1,400여 곳밖에는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단양이랑 영동은 아예 없대요. 네. 한 개도요? 네. 이게 사실 답답한 게 저도 이 장애인 이동권 문제 관심이 많아서 취재를 해보면 이 가서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혼자 잘 안 다닌다, 장애인분들이. 네. 이 활동이 그 이동지원 선생님들하고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게 필요가 없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당연히 그 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으니까 혼자 못 나오시는 건데 그걸 오히려 역발상을 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인식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충북도에서 장애인분들이 살아가기가 좀 힘든 게 아닌가. 유달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오늘 장애인분들께서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는 게 여기서 보면 국가나 지자체의 그 차별금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구제 그리고 차별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라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네. 또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까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고 정당한 의무에 대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네. VCR 영상. 자막 따로 아닌 같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자막.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스튜디오 양소라. 근데 제가 아까 화면에서 만난 이구원 씨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게 영화관이나 이제 공연장도 쉽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는 되게 그냥 편하게 가볍게 갔던 곳인데 생각해 보니까 계단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동하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자리가 이제 장애인 좌석이 있어도 맨 앞 아니면 네. 구석이니까 맞아요. 문화를 즐기는 것도 네. 또 차별이 있는 거예요. 쉽지 맞아요. 않더라고요. 저도 친구랑 극장을 자주 가는데요. 얘기하셨던 것처럼 장애인 좌석은 맨 앞에, 스크린 바로 앞에, 아니면 맨 뒤에만 이렇게 있어요. 그것도 양 끝에. 우리 예매할 때 그런 좌석은 다 피하고 보잖아요. 네. 근데 장애인분들은 그 좌석 말고는 옵션이 없는 거예요. 이혜수.
대부분 인터넷 예매를 통해서 네. 이제 관람을 하는데 그 시각 청각 장애인들이 굉장히 이용하기 어렵고요. 또 예매 그 어떤 시스템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예매 화면, 해수 인터넷 예매 사이트로 직접 공연 예매를 위치가 해본다. 어디예요? 맨 뒤, 1층 맨 뒷줄에 있습니다. 1층 맨 뒤? 네, 1층 맨 네. 뒷줄에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눌러지는지 모르겠네. 네. 아예 활성화가 아예 예매가 안 돼 되도록 있어. 돼 있군요. 이거 그럼 한번 어떡해요? 그럼 이제 여기 문의 여기 전화로- 보니까 네. 휠체어석 예매는 기획사를 통한 전화 예매만 가능하다고. 따로. 지금 이렇게 뭐 공연도 사실 네. 하나 보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너무 이런 거 어떻게 답답하네요. 법적으로 제재 안 됩니까? 제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차별 금지에 관해서 시설 설치를 안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개별적인 공연에서 어떤 식의 좌석 배치를 하는지까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차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문화 생활 네. 같은 것도 그렇죠. 아무래도 누리기가 좀 네. 힘드실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제가 장애인이 이제 참여하는 예술 네. 축제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때 심사위원으로 강원래 씨가 오셨어요. 근데 다 계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석으로 가는 데까지만 해도 엄청 애를 먹었고 나중에 이제 심사평을 하는데 아니 장애인을 위한 자리를 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시설 하나 없이 아이고. 또 수화 통역 없이 네. 어떻게 이렇게 하냐 좀 이제 쓴소리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싹 다 보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신경을 쓰고 공연장 그렇죠. 자체도 좀 더 네. 심혈을 기울이면 가능한 가능한 부분인데 부분이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분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그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 2017년 기준으로 보면은 네. 이 모든 영역에서 이 영화를 제외한 문화생활 참여율이 3% 미만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분들은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저희가 이 말씀 나눈 것처럼 굉장히 관람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극장 안에는 준우의 차도 세워져 있다. 말끔하게 생긴 청년 준우가 팝콘과 음료를 들고 밝은 얼굴로 운전석에 올라탄다. 베리어 프리 영화 반짝반짝 두근두근 중. 조수석에는 후드티 차림의 여자 선배 은수가 앉아 있다. 은수가 스크린을 보다가 휴대전화를 집어든다. 그리고 주파수를 맞추라고 준우에게 문자를 보낸다. 문자를 확인한 준우가 은수를 돌아본다. 전 선배가 코멘트해주는 영화가 더 재밌더라고요. 준우의 입모양을 유심히 쳐다보던 은수가 웃으며 의자에 몸을 기댄다. 아빠, 내가 정말 영화를 볼 수 있어? 우리 온유는 아빠가 동화책 읽어줄 때 어땠어요? 좋아. 그리고 재밌고. 그지? 영화도 마찬가지야. 우리 온유가 보이지 않아도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듣고 좋아하는 것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가 있으니까. 온유가 미소 짓는다. 지금 주인공 수민이가 이불 속에서 이 손전등을 이용해서 만화를 보고 있어. 재밌겠다. 숨죽여 듣고 있던 온유가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엎드려서 만화책을 보고 있는 단발머리의 수민이가 파란색 색연필로 그려지고 그 위로 이불이 그려진다. 제공 사단법인 베리어 프리 영화위원회. 스튜디오 손을 이해수. 잡았으면 이제 좀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네, 영화가 재밌네요. 재밌네요. 저는 이런 영화를 처음 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처음 봤어요. 네. 다 하나하나 해설이 되고 이거 이제 시각장애, 청각장애 있는 분들도 충분히 같이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죠. 네, 그런 영화죠. 네. 저는 일부러 이제 중간 이후부터는 네. 이렇게 안 보고 화면 네. 안 보고 이렇게 이제 들었거든요. 네. 충분히 상상이 되고 예. 재밌어요. 그 음성 드라마처럼 네. 재밌어요. 저도 눈 감고 들어봤는데요. 처음에는 답답한 느낌도 있었고 한데 소리에 되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장면인지 상상하는 재미도 있었고 예전에 라디오 소설 듣는 그런 느낌 같은 거였어요. 네. 저만 쓸데없는 생각을 했군요. 네, 그런 거. 그쵸. 그 베어프리 영화제라고 네. 있잖아요. 예. 베어프리 영화제가 매년 11월쯤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음성 해설도 나오고요. 대사라든지 음악에 대한 설명도 한글 자막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영화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장애인분들도 같이 그렇게 즐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 우리 지역은 그런 거 좀 시도를 못 해볼까 이런 아쉬움도 들더라고요. 사실 영화도 좋지만 저는 네. 좀 이렇게 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베리어 프리? 베리어 프리의 발음이 베리어 프리의 그런 디자인도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준비했습니다. 기대되시죠?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함께 보시죠. VCR 영상 충북 종합사회복지센터 센터로 들어가는 소라. 자막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베리어 프리 디자인을 찾아서 소라 안내해줄 박기련 사회복지사와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가 이제 뭔가 체험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공간은 충북 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체험 센터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인종이나 성별, 연령, 그리고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용될 수 있는 디자인을 얘기하는데 그럼 오셨으니까 오늘 체험을 진행해 보실까요? 그럴까요? 준비된 휠체어에 앉아 주택체험센터 내 욕실로 이동한다. 생각보다 휠체어 끄는데 팔이 네, 많이 드네요. 많이 들어가시죠? 네네네. 네, 이곳은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욕실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변기나 세면대에 유니버셜 디자인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으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 세면대의 큰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뭔가 그 아랫부분이 이렇게 휑한 느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저희 세면대를 보시면 아래 이렇게 같은 색깔의 이제 세면대가 많이 이제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제 휠체어를 타신 분들도 아래 이 턱이 없음으로써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휠체어 타신 분들이나 아이들이 이용할 때 이 각자 신체의 높이에 맞게 저희 높낮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좋아요 이거. 버튼을 누르자 위아래로 움직이는 세면대. 사용자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양변기 안전바. 좌우로 움직이면서 각 이제 이용자들이 자기 신체 조건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탐나시죠? 네. 계속 휠체어를 타고 주방으로 이동하는 소라와 사회복지사. 저희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싱크대를 살펴보실 건데 이번엔 직접 체험해 보시는 걸로 할게요. 휠체어 탄 소라 아래가 뚫려 있는 싱크대로 이동한다. 저희 싱크대에 지금 와보셨는데 다른 싱크대하고 다른 점이 좀 느껴지세요? 일단 안까지 들어와서 좋긴 한데 한번 팔 뻗어보시면 어디까지 들어오실까요? 들어오신다 하셔도 최대가 뭐 이 정도예요. 저 옆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버튼을 누른다. 싱크대가 아래로 움직인다. 우와, 세상에. 뒤로 가요. 네, 장이 지금 내려갔죠. 높이에 맞춰서. 그러면 앞에 이제 이용해 보시면은 훨씬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죠. 네. 그러면 선생님, 요 상부장 위에 높이 있는 물건은 어떻게 꺼내실래요? 요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문은 열 수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손이 닿지 않는 싱크대 상부장. 안 되죠. 안 되죠. 네, 어려우시죠?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보실게요. 버튼을 누르자 아래로 내려오는 상부장. 상부장이 휠체어 탄 소라 눈높이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완전 네, 장을 열어보시면은 저희 이제 이 장을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상부장 안쪽 수납함을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또 내려오니까 꺼낼 수 있고 이런 것도 문제 없이 이렇게 딱 꺼낼 수 있고.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자신의 상태에 맞춰서 싱크대 위치를 조절을 하셨는데 이런 전동용 싱크대들은 휠체어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아이부터 노인까지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자막, 모두를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체험, 스튜디오, 양소라. 이렇게 장애나 뭐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가 이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한대요. 다른 말로는 범용 디자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 근데 그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란 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장애인한테 편한 디자인은
곧 비장애인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니까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광주 같은 경우가 이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지난달부터 시행이 됐고, 그리고 서울시 마포구 같은 경우는 이 구청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그 인식 확산 교육을 이제 실시를 해요. 네. 이 직원들이 교육을 받으면 이것이 정책에 또 연계되고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를 했다고 하네요. 최근에 왜 청주시에 청년센터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요. 각 지자체마다 청년센터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도 이제 이번 달에 생겨요. 그 건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위치에 오래된 건물에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제 친구들이 가가지고 계속 항의도 하고 했는데 장애인 청년들은 그럼 그러니까 말이에요. 장애인은 청년이 아닌가요? 청년들 중에서는 뭐 육체적인 불편함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정신적인 불편함이 있는 분들도 다 청년이고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예산이 없다던가 뭐 법률 접촉이 되지 않는다는 변명을 하면서 그냥 오픈해버리더라고요. 이 사례를 보면 사실 제가 앞서서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이 도나 이 시의 이런 좀 저조한 인식 수준을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설립 그 선정 단계부터 건물 선정 단계부터 이 장애인 활동가나 이 청년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예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짜리 건물에 이 청년 센터를 지금 설립을 한 상황이고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예,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 제가 취재 때문에 가봤는데 너무 공간이 협소해요.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도 제가 봤을 때는 설치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1층에 여성 화장실을 비우고 거기에 장애인 화장실을 넣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하는데 실제로 그게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봤는지 이거 좀 아쉬워요. 공공시설에서조차 그냥 대놓고 배제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비판을 받아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청주시장님한테 한 말씀 하세요. 패기 있게 막. 청주시장님,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은 우리들이 직접 목소리가 담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한다. 캐모마일 한 잔 드시고 이어가시죠. 캐모마일 한 잔.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캐모마일 차를 나눠 마시는 5사람. 드시던 거 안 드시죠? 네. 드시던 건 안 드시죠? 알겠습니다. 아니, 제 건데. 남의 거 먹으면서. 맞네. VCR 영상. 자막. 누군가에겐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너무도 당연한 권리들. 자막. 그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응원합니다. 스튜디오 이혜수. 그 4월 20일이 이제 장애인의 날인데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장애인의 날 무슨 때 이럴 때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긴 합니다. 앞으로도 시사 플러스도 그리고 저희 KBS 청주 방송도 더 많은 분들께 장벽 없는 그런 방송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왜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되게 또 틀린 말도 아닌 말이 있잖아요. 근데 장애인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보니까 뭔가를 어떤 권리를 외쳤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문제 인식을 해서 좀 그분들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도 연장선에서 이 이시종 지사가 민선 7기 이 공약으로 이 중증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당선이 되고 나니까 지지부진하고 흐지부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실 선거 때만 좀 이런 뭐 반짝반짝하는 그런 정책들, 장애인을 위한 정책들 내놓지 말고 좀 당선이 되면 그 실제적으로 좀 제도나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하철역에서 리프트를 타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장애인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후로 장애인분들이 이제 극렬하게 저항도 하고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생겼어요. 지금 그 엘리베이터 누가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지 아시죠? 실제로 그 엘리베이터가 장애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불편할 때 또는 짐이
짐을 가지고 갈 때든지 이렇게 다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장애인활동 지원사 교육을 받으면서 들었던 얘기가 한 문장이 있는데 장애는 불행이 아니다, 불편이다라는 얘기였어요. 우리는 장애인을 불행의 시선으로 볼 게 아니라 어떤 게 불편한지 같이 좀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그 남편분들이 아내의 출산 경험을 간접으로나마 체험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정책의 입안자들이 약간 단 하루라도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불편함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험을 함으로써 정책을 입안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그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들의 인식도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7번째 시사 스터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8번째 다음 스터디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